1938년 중국 베이징대의 고고학과 교수였던 치푸타이 박사와 그의 학생들은 티베트와 중국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바얀카울라산을 탐사하던 도중 그곳 고산지대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로부터 마을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수만 년 전 빛나는 원반형 물체가 바얀카울라산 근처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그 빛나는 물체에서 내린 자들은 그곳에 살던 원주민들과 부락을 형성하고 살았고, 그 후손들이 아직도 바얀카울라산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내용에 흥미를 느낀 치푸타이 박사와 그의 팀원들은 그곳을 찾아 나섰는데, 실제로 얼마 후 그들은 바얀카울라산의 한 동굴 안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무덤들과 아주 오래전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벽화들을 발견하게 된다. 벽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마치 우주복을 입은 듯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으며, 그 외에도 달과 지구 그리고 태양으로 추정되는 그림들이 서로 점선으로 연결되어 어딘가를 가리키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동굴의 벽화 아래에는 묘지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하게 생긴 구덩이들이 있었는데, 이를 이상하게 느낀 치푸타이 박사가 그 구덩이를 파보자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매장되어 있었다. 조사팀은 그 구덩이 속에서 기이하게 생긴 얼굴과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큰 신장 120cm 정도의 유골 수십 구를 발굴하게 되는데, 이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치푸타이 교수는 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려 동굴 전체를 조사하게 된다. 이때 수색을 하던 조사대원 중 한 명이 동굴 안쪽의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구덩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조사팀은 그 구덩이 안에서 고대의 것으로 보이는 원반형 금속판 수백 개와 여러 가지 고대 유물들을 함께 발견하게 된다. 금속판은 30cm 정도의 직경을 가진 두꺼운 레코드 모양이었으며, 그 금속판들은 빛을 비추면 독특한 반사현상을 일으키는 신기한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 박사가 금속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금속판 위에는 아주 작고 오래되어 보이는 기이한 문자들이 가득 새겨져 있었다. 이에 흥미를 느낀 박사와 팀원들은 이 금속판들을 고대인의 금속판이라 명명하고, 이 유물들을 북경대로 옮겨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치푸타이 박사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이 고대 유물에 적혀있는 문자들을 해독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암호와 같은 고대 문자들은 해독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박사의 발견은 아무런 성과 없이 2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지게 되는데, 그러던 1958년 치푸타이 박사와 같은 베이징대 교수였던 추묵루이 교수는 어느 날 과거의 연구자료들을 살펴보던 중 우연히 치푸타이 박사의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에 큰 흥미를 느낀 추묵루이 교수는 당시 발굴한 유물들이 아직 베이징대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치푸타이 박사에게 부탁해 박사의 도움을 받아 연구에 돌입하게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추묵루이 교수는 치푸타이 박사가 10년을 넘게 풀지 못했던 이 복잡한 암호들을 연구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전문을 해독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충격적이게도 추묵루이 교수가 해독한 산형 문자에는 무려 12,000년 전 지구로 온 외계인들이 남긴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주 먼 우주 시리우스 성계에서 온 우리 드조파는 이 넓은 은하를 장기간 탐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로 우리가 타고 있던 우주선이 이곳 외계 행성에 불시착하게 되었다. 추락 당시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사망하게 되었고, 생존한 우리들은 비행선을 고치지 못해 지구를 떠날 방법을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이 외계 행성을 제3행성이라 부르기로 했으며, 이곳에 정착해 인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길을 택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인간 사이에서 후손들을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충격적인 내용을 해독하게 된 추묵루이 교수는 1962년 이 사실을 학계에 보고하게 되는데,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중국 정부와 베이징 대학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러한 엄청난 발견을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정부의 허락 없이는 역사 관련 언론 발표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추묵루이 교수의 발표를 철저히 막았는데,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변의 고고학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정부에 집단 소송을 걸게 되었으며, 결국 그는 무려 10년이나 진행된 소송에서 승리하며
자신의 논문들을 중국의 여러 신문사를 통해 대중에 알리게 된다. 그러나 얼마 후 이 사실이 전국적인 큰 관심을 받게 되자 중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추묵루이 교수를 찾아와 그에게 침묵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추묵루이 교수가 정부의 이러한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는 물론 여러 해외 매체와의 인터뷰까지 진행하자 결국 중국 정부는 추묵루이 교수의 교수 자격을 박탈한 후 드조파스톤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폐기하고 그를 추방해버렸다. 그러나 추묵루이 교수는 일본으로 이주하여 이 사실을 영향력 있는 해외 학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 1978년 평소 치푸타이 박사와 추묵루이 교수의 연구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영국의 고고학자 로빈 에반스 박사는 드조파스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직접 현장에 가보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네팔에 도착한 에반스 박사팀은 우연히 그곳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도망다니던 14대 달라이라마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뜻밖의 사실을 달라이라마로부터 듣게 되는데, 그것은 드조파스톤의 주인인 고대 외계인과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달라이라마의 이야기에 따르면 12,000년 전 히말라야 인근에 고대의 UFO가 불시착했으며, 당시 불시착으로부터 생존했던 외계인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태어난 외계인의 혼혈 후손들이 아직까지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달라이라마의 이야기를 들은 에반스 박사는 이것이 드조파스톤에 적혀있는 내용과 일치한다고 확신하였고, 이에 달라이라마는 에반스 박사에게 드조파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표시된 지도를 직접 그려 건네게 된다. 그렇게 에반스 박사팀은 달라이라마가 그려준 지도를 바탕으로 드조파인들이 산다는 마을을 찾아 나섰는데, 당시 박사팀은 매우 험난한 고산지대인 히말라야에서 무려 7일 동안이나 마을을 찾아 행군을 계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거친 눈보라로 인해 팀원 중 2명이 실종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그들은 결국 탐사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낙담하며 하산하고 있던 박사팀은 우연히 그곳 원주민으로 보이는 기이한 모습을 한 왜소해 보이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들의 신장은 약 120cm 정도로 아주 작았으며 일반인보다 긴 6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었고, 현대 중국어가 아닌 현재는 사라진 고대 티베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의 외모를 본 에반스 박사팀은 그들이 바로 전설 속 외계인들의 후손인 드조파인임을 확신하였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청해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초대받게 된다. 박사팀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곳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박사팀은 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로부터 마을에 살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놀랍게도 제사장은 드조파스톤에 적혀있던 기록들과 매우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선조들은 저 멀리 시리우스 성계에서 왔으며 인간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다. 선조들이 낳은 최초의 혼혈 자손들은 지능이 대단히 높았는데, 그들 중 일부는 세계 곳곳으로 퍼져 그곳의 지도자가 되거나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유전자는 불안정하여 수명이 매우 짧았다. 그들은 다시 우주로 돌아가기를 바랬으며 하늘에 있는 무언가에게 신호를 보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마을에는 약 100명이 넘는 드조파인들이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문자는 드조파스톤에 새겨진 고대 상형 문자와 일치했으며, 생활 방식 역시 12,000년 전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다. 충분히 조사를 마친 에반스 박사와 팀원들은 그렇게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의 탐사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드조파인에 관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정부와 학계에 보고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당시 영국 정부는 에반스 박사의 논문을 언론에 공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에반스 교수가 사망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의 논문이 학계에 큰 관심을 받으며 다시 세상에 공개되었고, 이 사건은 전 세계 학자들과 많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실제로 1995년 중국의 언론들은 바얀가울라 동쪽 지방인 신추안 지역에서 소수의 생존하고 있는 드조파 혼혈인들을 발견하였다는 뉴스를 대대적으로 발표했는데, 그들의 키는 1978년보다 훨씬 작아진 90cm에서 110cm라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뉴스 역시 짧은 시간 동안 언론에 소개되었다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